아이들 감기 걸려서 코 막히고 그러면 그때라도 가습기를 꼭꼭 챙겨서 틀어주는 집 많으시죠? 이게 애들 감기가 났는데 어떤 도움이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요새 진짜 너무 추워요. 진짜 이게 한창 추울 때 제 진료실 온도인데 16.8도에 습도 12%. 이렇게 보니까 진짜 최악이긴 하네요. 이런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추우시겠죠? 진료실도 춥고 바깥은 당연히 더 춥고 집에 와도 추워요. 이게 집이 우풍이 심해서 그러는지 보일러를 아무리 때도 난방이 잘 안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문풍지 같은 거 막 이거저거 사서 붙여보긴 했는데 집이 끝집이라서 그러는지 벽을 뚫고 한기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너무 추워서 가운 잠깐 벗고 조금 두꺼운 옷 입고 가운은 아무튼 이렇게 날이 맨날 춥다 보니까 아이가 감기 걸릴까 항상 걱정이 되는데요. 집 온도랑 습도 이렇게 겨울철에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은 사실 피부도 많이 건조한 편이고 비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보다는 습도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겨울철 아이 방 온도랑 습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혹시 아이들은 좀 시원하게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 너무 더우면은 땀띠도 나고 태열 같은 것도 오르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릴 때 아이들을 너무 덥지 않게 키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 때문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아무튼 좀 흔하게 나타나는 2개월 정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내 온도를 24도 그리고 28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아이들을 관찰을 해봤어요. 집안 온도를 그렇게 맞춰두고 아이들이 잘 때 옆에서 백색 소음을 틀어줬더니 24도로 맞춰둔 아이들은 백색 소음에 대해서 자면서도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데 28도로 집안 온도를 맞춰둔 아이들은 이 백색 소음이 옆에서 나와도 잘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좋게 말하면은 아이가 정말 딥슬립을 하고 있다는 거지만 팩트로 놓고 보자면은 아이가 수면 중에 어떤 신체상의 이상이 생겼거나 주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 깨어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에서 아이들을 너무 덥게 키우는 것도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일부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 시원하게 키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24도면요, 물론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르긴 하겠지만 에어컨을 24도로 계속 틀어두면 춥다고 느끼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온도를 무조건 춥게 세팅을 할 수는 없겠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말이에요. 아래쪽으로는 보통 20도 정도를 하한선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0에서 24도 정도를 보통 적정 온도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변 환경이나 아이 옷 입은 거 이런 거 따라서 한 18도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적정 온도 역시 아이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상태를 확인해 보고 온도를 설정해 두는 편이 더 좋긴 합니다. 애들이 원래 체표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발산하게 되긴 하는데 저희 애는 보면 진짜 맨날 더워하거든요. 한 20도, 21도 이렇게 세팅해 두면은 애는 더워요. 난 추운데. 이 체표 면적이 넓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 몸무게에 비해서 피부가 넓은 것 때문에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른들에 비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을 내다가도 추위에 노출이 되면 금방금방 또 체온이 떨어지죠. 그 와중에 춥다고 말도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항상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고 자다가 자꾸 이불 걷어차면 이불 꼭꼭 덮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긴 하는데 사실 이건 아이 말도 좀 들어봐야 하긴 합니다. 진짜로요. 가끔 진료실에 애들 데려오시는 거 보면 특히 신생아들 너무 꽁꽁 막 따뜻하게 싸면서 애들 보면은 막 땀에 흥건하게 젖어 있고 얼굴 뻘개져 있고 그런 애들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편안하다고 춥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의 옷보다 한 단계 정도 조금 더 두꺼운 옷 이 정도 입혀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팔을 입고 있다면 애기는 한 긴팔 정도, 우리가 얇은 긴팔을 입고 있다 그러면 애들은 조금 두꺼운 긴팔 정도 이렇게 입혀주시면 충분하시겠어요. 밤에 자꾸 이불을 걷어차는 아이들이라면 수면조끼 같은 걸 하나 더 입혀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두꺼운 수면 잠옷 같은 걸 입혀준다든지 그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아이들을
보통 긴 옷을 입혀놓으니까 애들 얼굴 만져보고 얼굴이 너무 차네? 손 잡아보고 손이 얼음장이네? 얘 추운가 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발만 찬 거 왜 그러는지 전에 말씀드렸었죠. 겉으로 드러나서 그러는 거고 아기가 정말 추운지 보려면 옷 안에 몸통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야 돼요. 아기 몸이 따뜻하다면 괜찮아요. 물론 손이 차가울 수는 있겠죠. 손이 시려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보통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 손이나 얼굴은 좀 차갑지만 몸은 따뜻하고 처지는 거 없고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울고 잘 웃고 이렇게 괜찮아 보인다면 말이에요. 습도가 또 온도만큼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쾌적하다고 느끼는 습도는 한 40에서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도계도 그 정도면 웃는 얼굴이 나오죠. 하지만 아이들은 피부도 호흡기도 어른들보다는 예민하고 작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한 5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우리 피부도 건조해지고 코나 목 이런 데도 쉽게 건조해지고 또 뭐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번식을 잘 해요. 근데 또 습도를 그렇다고 너무 높여놓으면 집안에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이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애들이 확 자라납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다면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온리 진먼지 진드기만 생각한다면 집 습도를 50% 미만으로 낮추는 걸 권장하죠. 특히나 습도가 60%를 넘어가면 진먼지 진드기들이 활동하기에는 아주 나이스하답니다. 그래서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사이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사실 겨울철에는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생활하는 공간이나 아이가 잠자는 공간 이런 데만이라도 습도를 유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방 전체를 다 습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습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이들 감기 걸려서 코 막히고 그러면 그때라도 가습기를 꼭꼭 챙겨서 틀어주는 집 많으시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습도가 너무 낮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잘 하기도 하고 코나 이런 곳이 너무 건조해지면서 감기균들이 잘 들러붙어서 또 감기에 잘 걸리기도 하니까 가습기를 틀어서 어느 정도 습도를 유지시켜 주라고 하지만 사실 이미 감기 걸린 아이들한테 가습기를 열심히 틀어준다고 해서 이게 애들 감기가 낫는데 어떤 도움이 딱히 된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습기를 틀어준다고 해서 감기가 빨리 낫는다든지 막힌 코가 뚫린다든지 이런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고요. 다만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가 감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몸인데 조금 불쾌한 그런 기분은 덜어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